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 세부 전문의 김환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거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골절입니다. 팔씨름 골절이라고 하는 상완골 골절이에요. 팔씨름을 하다가 정말 많이 부러지시거든요. 10대부터 3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분들이 이렇게 팔씨름을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다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명은 상완골 간부의 골절인데 굉장히 팔씨름하다 많이 부러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팔씨름 골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팔씨름하다가 많이 부러지시지만 제가 이제 수술한 환자분은 이제 공수부대 이제 대위셨는데 이렇게 밧줄을 타고 가다가 두 손으로 밧줄을 잘 타고 가다가 한 손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밧줄을 한 손으로 잡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팔씨름도 마찬가지고 팔씨름은 이렇게 딱 잡고 돌리는데 보통 이기는 사람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버티다가 안 넘어가려고 버티다가 몸은 어떻게 버티는데 팔이 넘어가게 되면은 돌아가는 거죠. 회전력으로 인해서 부러지고, 아까 공수부대 밧줄 타다가 다치신 분도 두 손을 잡고 있다 한 손을 놓치면서 몸이 돌아가니까, 밧줄은 잡고 있는데 몸이 돌아가니까 팔이 부러지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수술한 분 중에는 여름에 이제 저희가 바나나 보트 많이 타죠. 바나나 보트를 타고 가다가 팔씨름도 마찬가지고 져야 될 때 지고 바나나 보트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려고 엄청 버틴 거죠. 버티다가 몸은 날아가는데 팔은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완골 골절의 거의 대부분은 이 팔이 회전이 되면서, 이 몸은 있는데 팔이 회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나선형으로 길게 부러집니다. 몸이 회전하면서 많이 부러지는 골절. 가장 많이 다치시는 경우는 사실 팔씨름 하다가 많이들 다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씨름 골절, 이 상완골 원위부 상완골 간부 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1번 골절, 2번 골절, 3번 골절 있습니다. 셋 다 제가 이제 수술한 분들인데 셋 다 팔씨름 하다가 다치신 이제 환자분들이고요. 골절이 보면은 이제 중간 부분이 부러져 있고 1번, 2번, 3번 골절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씩 더 다르게 이제 봅니다. 비슷한 골절이지만 세 가지의 수술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골절에 맞게끔 좀 더 유리한 방식대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금속판과 금속정 두 가지 이제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속판과 금속정을 보여드리면은, 금속정 같은 경우에는 뼈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 건데요. 금속정은 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뼈 속으로 금속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위쪽과 이제 아래쪽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골절 부위를 열지 않고도 이제 최소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게 금속정이고요.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의 길이만큼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완골에 근위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을 대게 되겠고요. 상완골 간부나 원위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기구를 거꾸로 필로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얘를 거꾸로 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판과 금속정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금속판을 쓸지 금속정을 쓸지 그거는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금속정을 좋아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금속정은 비침습적이고 그리고 최소 절개를 통해서 골절 부위에 골막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하지 않고 금속정을 넣고 위아래로 나사못만 고정하는 구멍만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골절 부위를 열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뼈가 낫는 그 치유력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금속판은 바깥에 있는데 이건 뼈 속에 있기 때문에 금속 고정 실패의 확률이 적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속정으로 할 수 있는 수술들은 금속정으로 하려고 최대한 시도를 하고요. 이제 금속정으로 안 되는 경우나 금속정보다 금속판이 유리한 경우에는 이제 금속판으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1번 골절, 2번 골절, 3번 골절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서 조금 더 아래쪽이 부러지게 되면은
원위부에 가깝게 부러지면 가깝게 부러질수록 금속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금속정은 이렇게 나사못이 3개가 고정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길이가 한 5, 6cm 정도 되는데 밑에서부터 한 5, 6cm 정도의 공간이 남아야지 우리가 이 금속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가깝게 부러지면 가깝게 부러질수록 금속정으로 수술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1번 골절, 2번 골절, 3번 골절 중에서 1, 2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팔꿈치에 가깝게 부러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속정을 수술하기 조금 어렵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3번 골절 같은 경우는 금속정으로 충분히 수술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 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 부위가 조금 더 아래쪽이고 굉장히 길게 부러져 있고 이제 조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속정으로 고정이 어렵고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수술해야 되는데요. 금속판의 수술 방법도 접근 방식과 그리고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서 전방 접근법 그리고 후방 접근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코로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와라고 합니다. 이게 움푹 패인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왜 움푹 패였냐면은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릴 때 코로노이드라고 하는 우리 뼈가 요로 들어와서 쏙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까만 공간에는 우리가 금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으로 이제 금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까만 공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공간인데요. 이 공간으로 우리가 전방으로 접근을 한다. 우리가 여기가 이제 뼈의 앞쪽인데요. 전방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까만색 부분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금속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정이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데 골절의 끝단부터 코로노이드 포사 맨 윗부분에 이어지는 공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의 최소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번 골절이고 2번 골절인데 1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의 끝단부터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 포사 위쪽으로 하는 공간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골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골절의 끝단부터 코로노이드 포사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금속판을 대더라도 나사못을 고정할 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방 접근법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후방 접근을 가능한데요. 이 뼈를 다시 이제 뒤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올레크레논 포사입니다. 올레크레논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두 골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우리가 팔꿈치를 필 때 이 주두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이 까만 공간 그리고 제가 이제 표시한 요 이제 노란 공간에는 금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옆쪽으로는 금속을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방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후방 접근을 시도를 하는데요. 후방 접근은 이런 금속판을 씁니다. 이런 금속판을 쓰게 되는데 까만 부분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금속을 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두는 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서 이런 식으로 후방 접근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속정으로 먼저 수술이 가능한가를 보고 금속정으로 가능한 금속정을 수술하고 금속정으로 어려운 경우는 금속판으로 하는데 전방 접근이 가능하면 전방 접근으로 하고 전방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후방 접근으로 하는데 왜 후방 접근법을 최후로 선택을 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게 세 번째 골절이었는데요. 30대 남성 팔씨름 하다가 발생한 좌측 상완골 통증입니다. 딱 뼈의 가운데가 이렇게 딱 부러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속정을 뼈 속에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정을 넣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엔트리 포인트,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면 엑스레이에서 뼈의 가운데 그리고 측면 엑스레이에서 뼈의 정 가운데를 엔트리, 시작 지점을 잘 잡습니다. 그렇게 잡고 나서 금속정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구를 통해서 확공을 합니다. 확공을 하고 나서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습니다. 확공한 구멍을 통해서 집어넣고요. 이 사진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골절 부위고요. 뼈가 약간 휘어 있죠. 휘어 있는데 금속정의 특징은 시작 지점만 잘 잡으면은 금속정은 똑바르고 뼈도 똑바르기 때문에 시작 지점만 제대로 똑바르게 들어가면은 골절 부분이 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알아서 뼈가 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골절 부위고 길을 밝혀주는 우리 가이드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이드를 따라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휘어있던 뼈가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금속정의 가장 중요한 90%, 수술의 90%는 시작 지점을 잘 잡으면 금속정은 들어가면서 금속정도 똑바르고 뼈도 똑바르기 때문에 뼈는 자동으로 펴지게 된다. 그래서 골절 부위를 열지 않아도 뼈가 잘 맞춰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후 엑스레이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골절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상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사진이 금속정이 들어간 구멍이고, 위에 구멍이 3개 있습니다. 그게 나사못 위에 3개 넣은 구멍이고요. 아래쪽에 절개한 구멍이 나사못 2개 들어간 구멍입니다. 골절 부위를 지금 보시면은 열지 않아서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골절 부위를 열고 골막 손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빠르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금속정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 남성 팔씨름 하다가 발생한 오른쪽 이제 상완골 통증인데요. 이 경우는 골절 부위가 중간보다 굉장히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금속정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금속판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끝단부터 코로노이드 포사, 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요 까만색까지의 길이가 충분하면은 전방접근으로 합니다. 이 골절은 길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방접근법으로 시행을 했고, 우리가 앞쪽을 째고 2.0mm 나사못으로 지연 나사, 골절 부위를 꽉 압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필로스 플레이트라고 해서 우리 상완골, 근위 상완골 골절에 쓰는 금속판인데요.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대줍니다. 앞쪽으로 대주면 굉장히 뼈가 잘 맞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데, 요 부분이 코로노이드 포사, 요 쏙 들어간 부분으로 코로노이드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올레크레노 포사, 주두가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금속판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수술해 줘야 되고, 이 골절 부위 아래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접근법을 선택을 했고, 금속판을 대주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사못을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골절 부위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래쪽, 위쪽으로 나사못을 충분히 많이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뼈가 잘 고정이 되고 빨리 우리가 재활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10대 남성으로 이제 팔씨름 하다가 발생한 우측 상완골 통증이고, 이 경우에는 골절 부위가 굉장히 길게 부러졌죠. 뼈가 길게 부러지면서 골절의 끝단이 굉장히 아래쪽에 내려와 있고, 코로노이드 포사까지는 굉장히 짧은 공간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방 접근이 어렵고 후방 접근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똑바른 금속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금속판을 써서 올레크레노 포사를 피해서 이렇게 길게 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후방 절개법을 가장 마지막 옵션으로 선택을 하냐, 그 이유는 저희가 후방 절개를 할 때는요, 절개가 길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져요. 우리가 금속판을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을 다 절개를 해야 됩니다. 긴 절개. 그 다음에 수술을 하려면 트라이세스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쪽에 우리 굉장히 큰 근육이 있죠. 삼두 근육을 반으로 갈라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두꺼운 근육인데 삼두 근육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수술 중에 요골신경을 박리를 해야 됩니다. 요골신경을 박리를 해서 금속판을 요골신경 아래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골신경인데요. 이 수술 중에 신경을 보면서 그 신경을 계속 신경 쓰면서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신경이 건드려질 수가 있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요골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후방 접근을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후방 절개법으로 삼두를 가르고 나서 심각하게 이제 어긋나 있는 조각들을 맞춘 다음에 우리 작은 금속판과 우리가 나사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엑스레이인데요. 여기 보면 요 까맣게 보이는 요 삼각형이 우리 올레크레노 포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쏙 들어가는 주두와를 피해서 이렇게 하키스틱 모양으로 금속판을 길게 대주고 뼈를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맞춰 주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상완골 팔씨름 골절은 골절 부위에 따라서 유리한 수술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수술하는 그 술자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팔씨름은 정말 위험한 놀이입니다. 그래서 팔씨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